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준비하는 테슬라의 소식과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과거 일론이 왜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시총 가치를 5조 달러, 주가도 바꾸면 1,500달러의 가치가 될 수 있다고 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가짜 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뒷목을 잡고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간략히만 정리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하여서 다양한 언론사는 일론과 테슬라에 대해 잘못된 기사를 정말 수없이 반복적으로 적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잘못된 기사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실수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실제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난다라는 기사 자체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았고, 또 테슬라 이사회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벌써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먼저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죠. 어떻게 보면 대놓고 주가 조작을 하는 현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참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미디어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고, 본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는 X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얼마나 많은 헛소리를 하는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통이라는 게 얼마나 싸구려 정보통이거나 조잡하거나 만들어진 정보통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도 데라이와 뭄바이에서 오토파일럿 테스트를 위한 차량 운전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테슬라 공식 사이트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초기 자동차 오퍼레이터를 구인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차량을 주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트레이닝에 사용될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FSD를 작동시키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인 광고 같은 경우 데라이, 뭄바이 두 곳에서만 확인이 되었는데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포지션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테슬라의 FSD를 인도에서 테스트하며 추가 자료를 통해서 미래 인도 시장으로 진출할 준비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 시장 같은 경우 테슬라의 저가용 모델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장이며, 또 동시에 테슬라 자율주행 능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도 놀라운 수준의 자율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능이 더욱더 개선되기 위해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도 이를 많이 보일 수 있겠지만 현재 중국 데이터를 미국에서 트레이닝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법적인 규제 때문이죠. 중국에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엣지 케이스가 벌써 많이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뺨치는 곳이 인도입니다. 지금 이 채널 같은 경우 인도의 교통관리부서 공식 채널입니다. 조금 충격적인 장면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저럴까? 제 교통관리부서에서는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많이 충격적이죠. 우리가 흔히 무단횡단이라고 하면은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일 때 건너는 걸 무단횡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의 무단횡단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가게 되면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인도를 보게 되면 오토바이와 세발 차량, 일반 차량, 그리고 무단횡단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인도 시장에서 의미 있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저가형 차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인도에서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된다면 원 없이 많은 엣지 케이스를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도로로 나가게 되면 시작부터 끝까지 대부분의 경우가 일반적인 다른 국가에서는 엣지 케이스라고 취급받을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자율주행 시장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지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4분기 우버 어닝 발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보택시는 아니지만 실제 우버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데이터가 담겨있는 자료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어떤 형태의 우버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1마일당 승객이 지급하는 금액은 2달러에서 3.4달러 정도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액을 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셔틀을 이용하거나 직접 본인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1마일당 1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으며 당연히 1마일당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로보택시의 장점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현재 웨이모 같은 경우 실제 사람들이 지불하는 금액이 이 우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모는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여전히 적자이죠. 바로 그 이유가 차량 자체가 비싸고 이 서비스를 확대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지 수익 전환이 가능한데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 비용과 관련해서도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을 생각할 때 굳이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매월 나가는 자동차 기름값 혹은 충전비 정도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자동차 자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는 고정 비용을 가지고 있는 제야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 사실상 일반 차량 가격 수준으로 도달을 했죠. 웨이모 차량과 비교하면 그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고정비부터 엄청나게 낮고 자율주행을 시작하게 되면 일반 차량보다 활용도가 8배로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상 충전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차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1마일 운행할 때 묻어나는 고정비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또 동시에 변동비 같은 경우도 전기차 자체가 기름값과 비교하면은 사실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저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에서 플릿을 유지하게 될 경우 이 충전비는 직접 충전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급감하게 됩니다. 현재 웨이모에서는 자율주행을 제공해 주지만 그 가격이 사실상 크게 의미 있는 수준까지 낮아지지 않았는데 만약 이 가격이 1달러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면 우버에서 밝히고 있는 이 시장의 크기 자체가 1조 달러가 넘게 됩니다. 이 시장은 미국 안에서의 시장입니다. 미국을 벗어나 다양한 국가, 중국과 유럽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로보택시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크기 자체가 아주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이 언제 우버를 많이 사용하는지 그 패턴 역시 흥미롭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마치 에너지 산업의 오리곡선을 보는 것과 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죠. 처음에 출근할 때 사용량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피크를 찍고 또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매일마다 반복이 됩니다. 에너지 산업 역시 시간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가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테슬라 로보택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이 평균선 혹은 이 평균선보다 조금 아래만큼을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로보택시로 가동을 하고 그 밖에 피크 타임에 조금 더 많은 수요가 있을 때는 FSD를 구매한 테슬라 차량 오너들이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서 바로 이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내용은 매일마다 우버를 사용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었는데 지금 보시는 내용은 도시 두 곳에 1월부터 12월까지 우버 사용량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점도 있지만 도시 한 곳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언제 피크를 찍고 언제 사용량이 가장 적은지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버에서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는 여전히 1마일당 2달러 정도의 가격을 내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시작이 되고 1마일당 가격이 1달러 이하로 진입하게 된다면 이 시장 자체가 단순히 가격 때문에도 커지지만 로보택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도 아주 커지게 됩니다. 일단 로보택시 같은 경우 승객들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지만 로봇이 운전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탈
수 있는 상황 역시 존재합니다. 또 동시에 로보택시 호출을 받으면 이 고객과의 거리만 판단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차량을 배차시켜주게 됩니다. 이 고객이 얼마나 먼 거리를 주행하는지, 이번 운행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는 배차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단순히 더 저렴하다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로보택시와 함께 발생하는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의 대중교통을 대체하며 택시 시장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는 미래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이터에서는 우버가 로보택시를 미국에서 곧 시작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테슬라가 곧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니 여러 곳에서 파트너십도 시작하고 또 다양한 로보택시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시작하고 나면 사실상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모두가 보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기회를 모두 다 활용해서 최대한 관심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밖에 뉴럴링크에서는 아주 놀라운 내용의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심각한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뉴럴링크 칩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FDA가 허가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로도 아주 놀랍지만 과거 일론 머스크가 밝혔던 내용을 함께 보면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내용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은 2019년 7월 16일 뉴럴링크 런치 행사에서 일론이 했던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제가 중계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아직도 일론이 했던 이 말이 생생히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Yeah, this is going to sound pretty weird, but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achieve a sort of symbiosis with artificial. 인공지능과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뉴럴링크입니다. 이게 2019년입니다. 2019년도에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비웃기밖에 더 했겠습니까?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과의 공존은 실존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AI가 가져오는 리스크에 대해서 2019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으며 오픈 AI에 돈을 기부해서 시작한 거 역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근데 뉴럴링크가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것과 방금 살펴본 뉴럴링크가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회복하는 게 무슨 상관인가? 이게 상당히 관련도가 높습니다. 사실 인간의 뇌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고도로 발달된 장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바깥으로 표출하는 방안은 말을 하거나 글자로 적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만드는 모든 결과물을 글자로 적어서 컴퓨터에게 주게 된다면 컴퓨터는 이를 0.1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모두 다 읽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AI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사람의 의사소통 속도가 이처럼 느리게 된다면 AI가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도 그 의사소통 속도가 너무 느려서 현실적으로 소통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만에 하나 우리의 기술이 더욱더 발달해서 집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과 대화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식물이 안녕이라는 단어를 하나 말하기 위해서 4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면 식물과의 의사소통이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한 게 뉴럴링크이고 이제는 사람의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까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각한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언어로 변환하지 않고 생각 수준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점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런 이야기가 공상과학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벌써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론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라는 게 앞으로 다가오는 5년, 10년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5에서 10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리곤 합니다. 다가오는 5년 뒤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만 해도 뛰어난데 이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시총을 5조 달러로 만들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지난 어닝콜 같은 경우 2026년 하반기가 되면 로보택시로부터 얻는 수익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정답은 벌써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의 통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